두 번째는 이제 외교 안보 정치 아침한개 죄미 김학철 VOA 워싱턴 톡 승려랑 어벤져스 전략회의 세훈영 원희룡 한동훈 젊은 시각 김길선 학생의 소리 유한수 이런 제목입니다. 네. 우선 그 VOA 국가를 수호하는 미국 여군 저는 연안 평등 그래서 여성도 군대 가는 복무기간은 13개월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민 그래서 우리 김학철 선생님께서 원샷 하셨죠. 시원 사이다. 그래서 간만에 시한편 썼습니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지금 죄민 등 좌이파시오 저들이 조그마한 고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좌이파시오 노예제국가 반쪽 정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 항소 시스템의 희망을 느끼고 있을 저들을 용서합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기에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좌이파시오 재민과 제국 등이 설사 극단 선택을 하더라도 죽는 게 끝이 아니기에 역사가 기록하기에 용서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GTP4에게 물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딱 평론을 쫙 보니까 반어법 여부에 대해서 이 친구는 아직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드라가 즉석에서 썼지만 한국어의 특징만 아니죠. 모든 언어 구조에서 문법의 완성형은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죠. 그랬을 때 동사만 썼을 때 용서합시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했기 때문에 모호하죠. 용서합시다가 도대체 내가 김정화이자 인디라인 제가 용서하자는 건지 대상이 누군지 주어가 누구고 목적어가 누군지 그리고 용서합시다 라고 했을 때 대상이 있겠죠. 그냥 한번 시를 쓰면은 해석은 여러분들의 다 자유겠지만 오늘 이제 GTP4도 얘기하고 그래서 얘들아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로 김정화이자 인드라를 용서합시다 라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쓴 의도가 있고요. 했을 때 용서해 줘요.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쓰다 보면 그 인드라의 숨은 의도가 너무 드러나는 거여서 그냥 용서합시다. 마치 언뜻 보면 제가 이 시를 읽는 여러분에게 누구누구를 죄민, 죄국 등을 용서합시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건 일부러 이렇게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제가 쓴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를 쓴 저를 용서합시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누구를 죄국 문전비 반쪽 노면 반쪽 정언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만 미워하자,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궁극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신이죠. 예수님이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어떤 종교도 믿지 않지만 신을 믿는 입장에서 신만이 인간 자체를 심판할 수가 있죠. 인간 입장에서는 심판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이런 거죠.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수도 없이 죽였잖아. 우린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죄를 미워하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전쟁터에서 마구 죽이는 것은 외적의 죄를 묻게 합니다. 전 사형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런 어떤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마구 죽였잖아. 저는 이순신 장군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항상 반성하고 회개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만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나 용서가 해당이 되는 거지, 좌이파시오, 문전비, 지명이는 일단 빼고, 반쪽정은, 죄의 같은 애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용서한다는 것은 위선이고 만용이고, 단지 겁에 질려서 저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자기를 해코지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서는요,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용기 있는 용서는 처절하게 끝까지 죄국과 문전비와 반쪽정은, 반쪽 노면의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사 극단 선택을 하더라도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기록돼야 돼요. 반드시 그들의 죄를 소상하게 후손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나 인간 자체로서 회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나 용서를 받는 거죠. 아무나 용서하면 그게 용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를 끝까지 물어야 됩니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죽어도 갚지 못할 죄를 졌어요. 그 죄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시장경제, 자본경제,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못살게 군, 탄압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대한민국 모든 것을 망친 이런 좌이파시오 숫골통, 우이파시오도 마찬가지죠. 이런 숫골통들을 단죄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더욱 행복하고 부강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동정심은 사치입니다. 위선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들에게 동정심을 표할 자격도 없어요. 아니,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동정심을 예, 한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줄 만한 어떤 그러한 자신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예, 그만한 그릇이 된다면 예, 조금 동정의 여지를 둘 수도 있겠죠. 지금은 저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동정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제 자신은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VOA, 나토 인대 지역 도전 서로 연결 협력 중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히틀러 나팔적 러면이 극단 선택을 한 것은 신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물론 뭐 일부 종교 교리에서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 그런 것들은 별로 그냥 특별히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살하면 안 된다 반드시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다만 히틀러나 반쪽 러면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음모론에서는 뭐 타살당했다 뭐 이렇게 하지도 않지만, 뭐 아니면 뭐 아직도 살아있다 뭐 저는 그런 음모론 믿지 않고요. 히틀러나 반쪽 러면이 극단 선택을 한 것은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도 그 죄를 다 갚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살이다. 모든 자살이 다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러한 히틀러나 좌이파시오들의 극단 선택은 신의 형벌이다. 가급적이면 저는 반쪽 정은도 극단 선택을 하기를 바라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반쪽 정원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물론 문전비도 극단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고요. 제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신의 형벌을 받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신의 형벌을 받을지라도 과연 죄를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토에서 태평양 국대서양 조약기구로 발전하는 큰 그림인가 옥저버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했잖아. 300일에서의 메칸더 경이 유라시아대 해양 이런 구도를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브레진스키의 지정학, 근래의 어떤 양상까지 이렇게 봤을 때, 맨 처음에 로스차일드 가문 시절에는, 로스차일드 그 황제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어떤 큰 그림은 맨 처음에 이런 구도로 했던 로스차일드 가문 이전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또 초대 가문, 베어링 가문, 그때 만들어진 건데, 맨 처음에는 프랑스였어요. 다시 말하면 당대 영국은 가까운 나라인 프랑스를 감당할 만한 그런 양상, 그리고 그 당시에는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이 있었죠. 그러한 양상의 그림이었다가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서 독일이 된 거죠. 독일이 됐고, 독일이 된 것은 당대 이해관계에서 로스차일드, 그러니까 프랑스 그릇은 베어링이었고, 독일 그릇은 로스차일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 이 러시아가 된 것은 버트란트 러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까지 갔을 때 더 이상 영국 중심이게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영국도 몰락하고 로스차일드 가문도 몰락한 셈이죠.
예, 그래서 미국으로 왔고 록펠러 가문이 구명 황제 가문이 된 거죠. 이제 비로소 예, 중국이 이게 큰 그림이 된 거죠. 영국에서 보면은 예,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까지 온 거죠. 애초에 영국이 그 19세기에 아편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예, 대영 제국이 중국을 삼키기에는 예, 역량이 안 됐던 거죠. 예, 다 먹기에는 어려웠던 것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인드라의 구본론 관점에서는 오늘날에는 그러면 가능한가? 가능하죠. 예, 미국의 역량이면 예, 그리고 현재 구본 역량이면 가능하고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거의 그 모택동부터 시작하면은 뭐 거의 70년 아니면 모택동을 처음 발굴했던 버트란트 러셀 시절도 따지면 거의 100년 동안의 친중 전략, 국기본의 100년 동안의 친중 전략이 드디어 반중 전략, 지난 100년 동안의 친중 전략을 뭐 짧게는 50년이지만 핑퐁 외교로부터 시작하면 50년이지만 긴 장구한 관점에서 보면은 100년간의 친중 전략이 드디어 반중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 지정학이 근대의 지정학이 끝이 달려가고 있다. 이제 기승전결로 간다면 지금은 어느 시대냐? 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양자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까지가 기승전결의 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그레이트 게임에서 뭐 러시아가 부동항 어쩌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인드라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외본의 큰 그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지금 오늘날의 그 러시아가 그 연해주까지 먹은 건 국유본이 먹여준 겁니다. 떠먹여준 거예요. 예. 러시아 땅 아닙니다. 연해주, 시베리아는 국유본이 잠시 준 겁니다. 김우중이 세계 경영하면서 막 폴란드에 공장 세우고 막 중앙아시아 날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잠시 필요해서 국유본이 김우중에게 임대해 준 거예요. 빌려준 거라고. 러시아는 지금 그 시베리아 땅이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진짜 땅은 국유본 땅이고 당신들은 거기에 그냥 전세 사는 거야. 전세권. 그거를 자기 땅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땅이라고 착각한다면 거기서부터 뭔가 러시아의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 뭐 티벳, 그다음에 위구르, 만주, 뭐 대만, 뭐 이러한 땅들을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건 국유본 땅이고, 당신들은 거기 맹꽁이 중국 공산당은 거기에 전세를 살고 있는다. 공짜로. 그게 전세인데 집주인이 오히려 전세 한 사람한테 보증금도 안 받고 오히려 돈 줘가면서 거기서 살라고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얘들아 얘기죠. 이걸 아는 중국 시민만이 미래 중국 주역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유라시아 그 환바처럼, 환바나 터키의 투르크바, 또 이 러시아는 유라시아바 있죠. 이런 어떤 헛된 파시즘에 매몰돼서는 미래가 없다는 걸 얘들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그러면 만주는 한국 땅이냐? 그것도 환빠지. 그것도 착각이야. 예? 만주 땅은 만주인 것이지 뭐 국유본 것이지만, 예.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 시베리아 누구 땅? 시베리안 것이죠. 시베리아 사람들 거죠. 뭐 땅은 소유권은 국유본에게 있지만, 그런 어떤 환빠스러운 제국주의적 발상을 멈추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시베리아인들이, 몽골인들이 탄압받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몽골인이나 시베리아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윈윈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시베리아도 내 땅, 연해주도 내 땅, 만주도 우리 땅, 그런 헛바스러운 사고방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애초에 러시아가 저렇게 골골대는 건 깜냥이 안 되는데, 말하자면 반쪽 노면이 면장감도 안 되는 놈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망쳤듯이 푸딩이 그 꼴인 거죠. 러시아도. 러시아가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스크바 공국, 좀 더 잘 쳐줘서 키예프는 저 우크라이나 쪽이니까 그냥 모스크바 공국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러시아 시민들은 지금보다 100배 이상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깨어있는 러시아 시민들은 인드라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인드라 말을 지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옛 러시아 모스크바 대공국 그쪽으로 돌아가시면은 러시아 시민들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렬형 개막전 시구. 우리 둘째가 몰랐는데 축구 팬이면서 야구 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궁금해하다고 해서 성렬형이 개막전 시구 했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이냐고. 그래서 성렬형이 충암고 출신이야. 그래서 원래 야구 팬이야, 야구 팬. 그러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냥 축구 팬이에요. 야구 팬 아닙니다. 과거에는 야구 팬이었죠. 40년 전에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축구 팬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스포츠 팬들은 뭐 축구 팬이기도 하고 야구 팬이기도 하고 또 뭐 농구 팬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성렬형 국정과제 논의, 그 다음에 이제 상하원 의원 초청.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조금 더 이제 제가 국유본에게 바랬다면은 이 상하의원 초청 연설을 5월 중순경쯤에 해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큰 바람인가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든영 일정이 촉박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잡았을 텐데 5월 중순경이 제일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북한 인간법. 그다음 우리 김길선 누님 또 한 방송 때 한 방씩 알려주죠. 당자금. 그래서 이렇게 뱅크아시아 은행 이런 얘기. 그다음에 반쪽 달쌈 학생 TV. 반쪽 달쌈이죠. 반쪽 달쌈. 인드라가 4.3 얘기 한 바 있죠. 4.3의 진정한 어떠한
어떤 의미는 저는 4.3항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5.18항쟁, 광주항쟁도 의미있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다만 그 진실, 역사적 진실은 통일 이후에 밝혀진다. 지금은 대외비고 역사의 진실은 아직까지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북한 중심 통일이면 영원히 그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되는 날 되면 4.3항쟁이나 광주항쟁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그때가 되면 국유본이 알아서 대외비 자료들을 공개할 것이다. 지금은 공개 못하죠. 지금은 국유본이 군단체제 지속을 원하니까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국유본 입장이라면 이걸 공개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공개 못하죠. 여러분이 국유본 입장 돼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반쪽 달쌈, 반쪽 달쌈과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신 제주 시민들하고는 구분을 해야죠. 반쪽 달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되는데, 특히 반쪽 달쌈의 후손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지, 그들을 연좌제로 묶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쪽 아베 빠들이, 반쪽 아베 파벌이 총독부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일 그 일제시대 때 뭐 했는지를 소상에 가장 많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반쪽 아베 파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반쪽 달쌈? 반쪽 달쌈 후손에게 어떤 얘를 좀 키울까? 반쪽 노면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그런 예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 소련이 망했잖아요. 소련이 망했을 때 이렇게 소련과 관련이 있었던 뭐 이런 미국 공산당 뭐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미국 공산당 후손이 그 러시아 소련 패망하고 러시아 시절에 비즈니스 관계를 메워서 좀 키워준다. 이덕 세탁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인물들은 상당수가 약간 반쪽 아베 빠버리기도 하지만 국유원이 필요해서 키우는 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쪽 달쌈 후손이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연좌제로 묶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애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반쪽 놈처럼 문좀비 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침한개 스포일링 안 하고요. 보시면 되고, 역시 한반도 최고 안보 전문가 유튜버. 그 다음에 워싱턴 톡.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워싱턴 톡. 오늘은 많이 나오셨죠. 데이비드 백스웰. 그 다음에 이제 반벤 디펜. 이번 전에 한 번 딱 한 번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처음은 아니셨던 걸로 듭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했어 오늘도. 하여튼 간에 뭐 그 잠수함 얘기 관련돼서는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했듯이 계속 이제 잠수함으로 떡밥 날린다. 영양은 지금 말할 필요 없을 만큼 조악스러운데 계속 이렇게 잠수함 떡밥을 계속 날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잠수함 떡밥. 그래서 뭐 북한에서 뭐 하라 그래.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륙 작전, 2차 상륙 작전 때문에 이 반쪽 이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쌍용 훈련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지라도
이 한다는 것 자체가 상륙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쪽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줍니다. 우익파시오, 좌익파시오들에게 굉장한 트라우마를 선사합니다. 상륙작전이. 뭐 이 맥스웰 분, 그렇죠. 정론을 펼쳤어요. 핵무장론에 대해서. 여러분, 핵무장 운운하는 거 자제하세요. 그런 떡밥은. 아셨죠? 한미 동맹이냐 핵무장이냐 선택하세요. 아셨죠? 좌익 파시오 농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군사작전 관점에서 재배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강조할게요.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더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세훈이 형, 뭐 하는 얘기죠. 요즘 또 애들이 이제 차기를 딱 생각해 보니까 철수 형은 한물 강구 같아가지고 이제 세훈이 형을 공격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쓸데없이 인드라가 세훈이 형 영원한 서울시장 레전드로 남긴 게 가장 최선의 수다라는 거 인드라가 세훈이 형한테 강조했지만 굳이 구기본이 세훈이 형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세훈이 형이 정말로 구기본에게 부탁하는데 세훈이 형보다는 못하겠지만 세훈이 형을 보다 더 뛰어난 혹은 세훈이 형만한 그런 서울시장을 후임을 정해주고 세훈이 형 대통령 시켜주세요. 하려고 거면 구기본 부탁드립니다. 아닐 거면 그냥 세훈이 형이 영원한 서울시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전 여전히 철수 형이 여전히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원희룡도 자격이 있고 이렇게 물론 세훈이 형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현재 영순이죠. 근데 저는 세훈이 형이 대통령 후보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아직까지 배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세훈이 형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원희룡이 간다. 부산 철수, 제주 희룡, 경기 세훈, 이천 세훈, 경기도 이천 세훈. 그 다음에 그 어벤져스 전략회의, 극한 직업, 주미형의 측근이 풀어놓은 이야기 이런 게 재밌죠. 그 다음에 적대적 공생관계 어전 이런 얘기는 인들아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4월달 되니까 입 털고 있죠. 미국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한국에서는 국힘 나오고 미국 공화당에서 대선 승리하면 한국에서 반쪽민당이 집권 잡다에 이어 반쪽 아베와 반쪽 미당, 반쪽 정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김정아의 반쪽론이 점차 정치권에서도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반쪽 미당에도 이제 많이 일반화돼가지고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반쪽 미당에서는 자신들 이준영 싫다, 럼프형이 좋다. 이렇게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이미 반쪽미당 그냥 시민 관점에서 반쪽미당 지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반쪽민당 반쪽민당 애들이 막 한국에서 1000만 명을 살해해도 반쪽민당을 지지할 만한 그런 족속들이 넘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드라 얘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천신우님 어서오세요. 말씀드리시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까도남이지만 대통령감이죠. 근데 차기는 어렵다 강조했죠. 70년대생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